안녕하세요. 배달민족 마케터 이승희라고 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잘 안 나도 이해해 주세요. 먼저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클로바 배민 열어줘? 몰라요. 클로바. 배민 열어줘. 안녕하세요. 배민 열어줘. 서비스는 배달의 민족에서 제공합니다. 단골 주문으로 설정하신 메뉴를 주문해 드릴 수 있어요. 무엇을 시켜드릴까요? 피자, 떡볶이, 참치회. 커피 주문해줘. 피자 알볼로 신전 떡볶이 송화장 중국 서비스. 주문하시겠어요? 네. 좋아. 참치랑과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배달해드릴게요. 진짜? 하네. 완전 신기하네. 들어가자마자 문 열면서 쭉 내려가네. 네,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 이거 잘 아시죠? 이제는 저렇게 좀 실이 저희가 사용하듯이 클로바로 배달 음식 주문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에 맞게 좀 이번 영상을 갖고 와봤고요. 오늘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디지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뉴 디지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디지털도 잘 모르는데 뉴 디지털이 뭐지라고 되게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뉴를 떼놓고 생각을 해도 사실 계속 답이 안 나와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디지털이나 이런 아날로그 같은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디지털이 뭐예요라고 했을 때는 되게 대답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딱 두고 제 생각과 주변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을 때 그냥 다들 어떤 한 문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단편적인 단어들로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디바이스 아니야? 아니면 요즘 뭐 전자기기? 하위 개념보다는 상위 개념? 뭐 숫자 0과 1? 뭐 경계가 없고 한계가 없고 플랫폼? 미래?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단어들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디지털을 이제 좀 사람들의 의견과 저의 생각을 좀 모아서 천천히 보니까 그냥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이라는 흐름이더라고요. 그냥 하나의 현상? 그래서 결국 저희는 디지털 말고 그 미래에 또 어떠한 현상에 또 바뀌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냥 아날로그에서 하나의 디지털로 바뀌는 현상 그냥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고 저만의 정의를 내렸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전단지로 맨날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던 거를 이제는 배달음식 앱으로 시켜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건데 사실 그 안에 들은 사람들의 욕망이나 생각, 본질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단순히 지금 먹고 싶다, 배달 음식 먹고 싶다 했을 때 옛날에는 그냥 종이로 봐서 시켰던 거고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이 이제 시대가 오면서 앱으로 어플로 쉽게 시킬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막 디지털이라고 했을 때 되게 막 특이한 거나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흘러가는 저는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날로그랑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굳이 구분지어서 사람들이 구분을 짓는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건데 저는 디지털이 아날로그랑 다른 점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종이 전단지 같은 경우 아날로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냥 물가에서 이야기를 해서 말해서 말로 전해지거나 아니면 굳이 만나가지고 종이를 전달하거나 이렇게 이제 좀 한계가 있었는데 디지털 시대에 올수록 어떤 거가 퍼지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저희 배달의 민족 혹시 신춘문예라고 아시나요? 뭐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되게 옛날 감성이죠. 시집기, 조선시대 컨셉으로 시집기를 하는 이런 아날로그 감성을 저희는 인터넷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발신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음식이나 다이어트 주제로 시집기를 해주세요를 이제 온라인상에 홍보를 하고 그거를 또 사람들이 와서 앱을 통해서 참여를 해요. 실제 6만 건 이상 매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올해 3월에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경계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실제로
시를 받으러 사람들 면대면으로 다 이제 만나러 다녔다면 6만 건 이상이 모이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디지털 시대는 아날로그와 달리 경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되게 쉽게 저희의 시집기 행사를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실 한국민속촌에 가서 또 오프라인 행사를 했어요. 실제로 또 아날로그 틱하게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집기를 했는데 이 오프라인에서 되게 기가 막힌 시 한 편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게 파전이라는 이행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무조건 터지겠다. 이래서 또 이거를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광고 하나 없이 그날 하루에 그때 당시에 찍어놨던 거였는데 좋아요랑 공유 수 댓글이 엄청나죠. 이게 바로 만약에 저희가 한국민속촌에서 그냥 그 시를 보고서 저희 마케팅실 한 6명 정도가 웃고 넘겼다면 바이럴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거를 또 경계가 없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더 많은 사람이 이거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디지털의 가장 큰 장점은 바이럴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좋은 점도 되게 빨리 퍼져나가고 부정적인 것도 되게 빨리 퍼져나가는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텀블벅이라는 서비스도 있죠. 저희가 지금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펀딩 금액을 받아서 제품도 만들 수 있고 이제는 저의 이력서를 저희가 직접 작성을 해서 올려놓으면 저희가 회사를 직접 가서 막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헤드헌터들이나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분들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박소령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신의 지적 정보를 콘텐츠화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서 저는 결국 바이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오늘 디지털 시대에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그때 이제 말씀을 들었던 거는 이 디지털 시대의 저만의 관점, 그다음에 내가 이제 어떻게 좀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셨었는데 결국 저는 마케터이기 때문에 바이럴에 초점을 좀 맞춰봤어요. 약간 마케터라고 하면 확산하는 거, 우리의 컨텐츠나 우리의 내용들을 발신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마케터의 약간 숙명 같은 거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바이럴을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디지털보다도 더 뉴 디지털 시대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바이럴 시킬 것인가. 특히 마케터나 광고를 하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고민이 많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의 주제는 이거예요. 백투더 베이직인데 결국 미래에 어떻게 내가 해야 할지를 생각할 때 과거를 다시 돌아보라고 하잖아요. 과거에 지금 10년 뒤 미래는 어떨까 했을 때 10년 전의 과거를 보면 저희는 그 미래의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결국 아날로그 시대나 디지털 시대나 저희의 생각과 욕망과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바이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할지 조금 더 명확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좀 배달의 민족만의 방법을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 막 이런 원칙이 있어서 저희 팀 내에서 이 3가지 원칙을 고수하자가 아니고 저희가 항상 해왔던 것들을 이번에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전달할 수 없을까 해서 이제 3가지로 나눠봤고요. 3C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컨텐츠, 컨텍스트, 그다음에 컨트라스트 이거를 한 가지씩 저희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끼리 작년에 들었던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내부에서 치킨을 진짜 많이 먹는데 항상 구성원들이 하던 말이 저희 근데 왜 치킨 자격증은 없어요? 저희 이렇게 치킨 많이 먹는데 뭐 바리스타나 소믈리에처럼 왜 치킨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없냐? 나 이거 진짜 잘 맞출 수 있는데 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고 저희는 그러면 이 치킨 자격증을 컨텐츠화 해보자 라고 해서 배민 치믈리에 자격 시험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작년에
치믈리에 자격 시험이라는 게 나왔을 때 거의 방송 채널이나 기자분들, 외신까지 와서 모두 다 집중 취재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만든다고 했을 때 이상할 점이 없었던 거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한 특정 치킨 브랜드였다면 좀 공정성이 좀 떨어졌을 텐데 저희는 모든 치킨 브랜드들을 다루고 있는 플랫폼 회사였기 때문에 좀 공정성 있게 공신력 있게 자격 시험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완전히 이것도 아날로그 감성으로 또 가져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생각은 다 똑같이 공감하는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수능을 다 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 수험 능력 평가를 패러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론적인 부분도 체크를 하고 실기적인 부분도 체크를 하는 이런 시험 형태로 저희는 진짜 OMR 카드까지 똑같이 만들었고 방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데 시험 문제 퍼지지 않도록 저희가 출제위원단도 구성을 해서 끝까지 극비로 진행을 했었던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이거 치킨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실기 박스도 만들어서 시험을 봤었고요. 실제 그날 현장에서 이제 500명의 참가자분들이 여기 실기 시험에서 되게 많이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 시험 자체라는 거는 되게 아날로그적인 감성, 실제로 와서 봐야 하고 종이를 만지고 OMR 카드에 자기가 이제 사인펜을 해야 되는 그런 수능 시험을 저희는 디지털로 결국 확산을 시킨 거예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영상 광고든 인터넷 강의를 하고 온라인 모의고사를 하고 그래서 저희만의 컨텐츠를 이런 식으로 처음에 온라인 모의고사로 저희는 좀 홍보를 했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서 그런 심리 테스트라든지 그런 그 봉봉 같은 여러 성격 테스트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보고 되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결국 저희가 어떤 유명한 인플루언서들한테 어떤 광고를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을 인플루언서를 만들어주자. 왜냐하면 요즘에는 자기가 입력한 값에 자기만의 결과값이 나오는 컨텐츠들을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뭐 1을 넣었는데 100이 나오는 다 평이한 컨텐츠보다는 내가 1을 넣었는데 나만의 1이 나오는 컨텐츠들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는 치킨 온라인 모의고사 테스트를 했고요. 이거를 했을 때 다 점수가 다 다르게 나오니까 재밌어서 사람들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막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치믈리에 온라인 모의고사를 통해서 저희 자격 시험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자격 시험이니까 우리 인강을 패러디해보자. EBS나 뭐 이런 설미서 선생님 같은 온라인 강의를 하는 강사들을 패러디할 건데 그거를 되게 유명한 음식 쪽이나 그런 유튜버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그냥 저희 거를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자격 시험에 약간 선생님처럼 강사가 되어가지고 본인들의 채널 구독자들한테 막 치킨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대비를 합시다라고 실제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 유튜버들의 팔로워들한테 되게 많이 발신이 됐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거 이외에도 저희 채널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믈리에 자격 시험이 이제 열릴 것이다. 왜냐하면 첫 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알리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사람들은 이 시험을 보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호텔에 다 오지 않게 되면 저희는 되게 문제가 생겨서 행사를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5개 광고, 그다음에 영상 광고를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광고를 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런 현수막 같은 거에서도 1교시 치킨 필기, 2교시 치킨 실기 이런 식으로 임팩트 있는 카피만 넣어서 광고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믈리에 자격 시험 자체의 컨텐츠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렇게 하고 500명이 시험을 보고 돌아가면 그냥 아 시험 잘 봤다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항상 캠페인에 맥락을 입히는 거 작업을 많이 해요. 만약에 맥락이 뭔지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사전적 의미를 좀 정의를 해보면 이런 주어진 대상 이외에 그 대상과 같이 이제 제시된 정보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치믈리에 자격 시험 하나만 두면 그것만 딸랑 그 컨텐츠만 남아 있는데 우리가 그 컨텐츠 주변에 어떤 정보를 같이 제시를 해야 이 치믈리에라는 걸 더 재밌게 사람들이 갖고 놀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맥락을 입히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연결하는 거다. 그 말이 뭐냐면 사실 맥락을 왜 입히냐면 바이럴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카톡방에서 계속 소문나게 하고 야 너 이거 봤어? 이거 진짜 웃기다. 이거 대박이지라고 퍼뜨리게 하는 설계를 저희가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치믈리에 자격 시험 하면 당연히 시험이니까 1등이 나올 거고 근데 치킨 시험에서 1등 나오면 진짜 웃기겠다. 이거 다 웃겨하지 않을까? 근데 치킨 1등도 우리 완전 멋있게 1등을 만들어주자라는 맥락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자격증도 만들었고 진짜 민간 자격증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해서 국가 자격증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 분들도 그걸로 실제로 취업을 진짜로 할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에서도 되게 점수를 많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1등이 나오면 그 1등은 진짜 우리가 수석 합격자답게 많이 띄워주자 해서 셀레브 인터뷰 촬영도 했었어요.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먹고요. 무조건 저희 1등 최근 7일 합격자분들. 정도에 10마리 정도 먹은 것 같은데 제1회 배달의 민족 치믈리에 자격시험에서 수석 치믈리에로 선정된 김미정입니다. 제1회 내일 치믈리에 자격시험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합니다. 그 와인을 구분하는 소믈리에처럼 치킨을 이렇게 구분하는 시믈리에라는 말을 탄생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배달의 민족 어플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면서 치믈리에 시험이 있다는 수시 알림을 받았어요. 참여해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엉뚱한 일 남이 안 하는 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주변 반응은 너는 역시 희한한 일을 많이 한다. 가서 많이 먹고 와라. 수석 치밀리 됐다고 소식을 들은 다음에 여보세요? 김미정 님이신가요? 저희 이번 치믈리에 자격시험에서 수석 치믈리에가 되셨어요. 아, 진짜요? 장원급제 하신 거예요. 장원급제라고요? 네. 네네.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역시 네가 먹은 만큼 점수가 나왔나 보다 너무 웃으시더라고요. 치킨을 많이 좋아하면서 그래도 허수로 먹지 않았다는 거를 주변 분들이나 이제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떳떳하게 자신 있게 치킨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닭은 거의 태어났을 때부터 무조건 이거예요. 양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먹기는 좀 물려요. 바삭한 게 아무래도 제일 뛰어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순수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브랜드마다 약간 시그니처 시즈닝이 조금씩 달라요. 바삭한 정도도 좀 다르기 때문에 뭐 부모님과 같이 먹어서 적당한 후라이드가 있고요. 친구들 저 여기 입천장 까줘도 괜찮은 후라이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후라이드를 훨씬 좋아합니다. 치킨 일단은 없어서 안 되는 존재 있고요. 제 피와 살을 많이 만들어주는 고마운 친구고요. 한국인의 그 근육을 생성해주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치킨 사랑이에요. 제2회 배달의 민족 치밀리에 자격시험에 도전하실 여러분들은 이 날을 위해서 뭐 치킨을 몇 마리를 시켜가지고 한 번에 먹어봤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본에 충실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평소에 차라리 닭을 많이 드시면서 여기 치킨은 이래서 맛있고 이쪽 치킨은 이래서 맛있구나 하면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치킨은 살이 많이 안 찝니다, 여러분. 피자가 더 쪄요. 그래서 실제로 셀레브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진짜 유명한 그 영역에서 그 분야에서 전문가분들, 그리고 연예인분들 그런 셀럽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저희가 이 1등에 나왔을 때 그냥 웃음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정말 이 자격증을 소유하신 분들이 되게 멋있게 보일 수 있게 그런 맥락을 좀 입혔던 거예요. 그리고 1등 되면 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동네에 현수막 걸어주는 거. 저희는 이것도 준비를 다 해놨었어요. 준비를 해놓고 1등 합격자분이 너무 지방이고 현수막을 걸 수 없는 곳이면 저희가 직접 가서 달자라고 할 정도로 안양이 근데 현수막을 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해서 오늘부터 치킨의 미래는 김미정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이제 걸어드렸더니 이 동네가 그렇게 이제 크지 않아서 친구분들이랑 가족분들이 너무 웃겨하시고 김미정님도 되게 좋아하셨던 이제 현수막이었는데 이것도 그냥 1등이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등이 되면 어떻게 했지라는 그런 컨텍스트를 계속 넣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원래는 준비하지 않았었는데 이 치믈리에 분들이 나와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500명 중에 118명이었어요. 근데 그 100여 명 분들이 저는 찍었다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이 치킨에 되게 일가견이 있으시고 엄청 전문가 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뭐 말만 하면 치믈리에가 말하니까 시켜 먹어야겠다라는 댓글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많았고 김미정님 외에 치믈리에 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한 거기에 나온 브랜드들이 주문 수가 많이 오르는 걸 저희가 보고
실제로 치슐랭 가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5월에 저희가 이제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안에는 치믈리에 118명이 말한 후라이드를 먹을 때 맛있는 치킨, 부위, 그다음에 배달을 시키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아이와 먹을 때는 어떻게 발라 먹어야 한 입에 쏙 빠지는지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나의 치킨 성향 테스트 같은 것도 다 해서 에디터분들이 다 붙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치믈리에 시험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 연장선상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제 어떤 컨텐츠를 되게 잘 더 디테일을 살리려면 저희 배달의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쓸고컬이에요. 쓸데없이 퀄리티를 되게 높이는 건데, 예를 들면 사실 어떤 영역에서도 절대 쓸데없는 거는 없거든요. 쓸모없어 보이는 그 부분에서 되게 디테일을 챙겼을 때 사람들은 되게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의 이제 맥락을 입혀서 어떤 캠페인을 진행을 할 때 그거를 되게 끝까지 보여주려면 저는 이제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대조예요.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라는 저희가 음악이 나왔을 때 이 뮤직비디오를 그냥 아이돌이 추는 거는 되게 식상하잖아요. 근데 완전 창렬해자가 나와서 춤을 춰버린다든지, 어떤 페스티벌을 여는데 동사무소에서 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는 대조를 확 줘서 사람들에게 좀 저희의 코드에 맞기 때문에 웃음을 좀 많이 유발을 하고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치믈리에 자격시험도 똑같은 거였어요. 치킨 자격증이라는 거 뭔가 좀 싼티나고, 치킨을 무슨 자격시험을 봐? 대부분 사람들 이미지가 이래요. 근데 치킨 시험인데 장성규 아나운서가 와서 선생님을 하고 롯데 호텔에서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되게 이질적으로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와인 시험도 아니고 커피 바리스타 시험도 아닌데 뭘 이렇게 막, 다들 그날 사실 첫 시험이니까 다들 별 생각 없이 지원을 했어요. 500명 분들이. 그래서 그냥 재밌겠다, 한번 가보자 해서 왔는데 막 다들 호텔도 많이 막 처음 오신 분들도 많았고, 다들 뭐 이렇게까지 해요? 이 말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콘트라스트를 확 주는 거. 저희 마케팅실 멤버인데 굳이 콜라를 위에 아래에서 이렇게 잡는 거 있죠, 와인처럼. 저거 되게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안 쓸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희는 저런 곳에서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고, 저 콜라 잡고 저렇게 따라주는 게 블로그에 가장 많이 후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되게 감동을 많이 받는구나를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3C가 다 입힌 그날 행사장에 오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행사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소리를 읽고 진짜의 소리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1번 2번 3번
자격 시험이 끝나고 보통은 후기 같은 게 뭐 그 다음 날이나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 시험을 보고 돌아가신 500명 중에 거의 막 절반이 인스타그램과 그 블로그에 생생했던 그 감동을 많이 올려주셨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7월 21일 날 치믈리에 자격 시험 2회가 진행이 되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의 항상 캠페인들은 지금 제가 치믈리에 자격 시험 한 개만을 예시로 들었지만 그런 저희만의 컨텐츠 거기에 이제 대조를 확 줘서 퀄리티를 높이고 디테일을 살려서 맥락을 입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디지털 시대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럴을 많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확산 경계가 없기 때문에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C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이제 잡지 테러에 나왔던 말인데 일과 삶은 되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를 듣고 아 저기는 배달의 민족이니까 저렇게 하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그럼 뉴 디지털 시대에서는 어떻게 좀 살아가야 하는가? 그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저의 미션은 뭘까? 이게 이제 그 배달의 민족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좋아요 봇 하지 말고 여기서 놀자 이게 이제 제가 원래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디지털 뭐 이제 SNS 소셜 채널을 뭐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브런치 이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하지 봤을 때 그냥 저는 여기에서 되게 그냥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 생각이 저는 되게 명확하게 있기 때문이었어요. 컨텐츠를 가진 개인이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사실 디지털 시대로 오면서 되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다양해졌고 사실 회사와 국가보다 이제 개개인이 되게 중요해진 시대가 왔기 때문에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올 때도 그래서 결국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요즘에 뭐 진짜 뭐 비트코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블록체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나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회사에서도 미션을 구성원들한테 줄 때도 여러분들 이런 미래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구성원 네가 뭘 해야 돼 라는 지침을 저는 명확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요 봇을 하지 말고 놀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제 어떤 걸 먼저 생각을 하냐의 차이인데 만약에 컨텐츠를 만들 때 이거를 터지게 만들 거를 뭘 할지부터 생각을 하게 되면 좋아요에 그러니까 숫자에 되게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만약에 그러면 컨텐츠가 잘 된 것들을 자꾸 벤치마킹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재미있을 수가 없고 만약에 좋아요가 많이 찍혔는데도 사람들한테 반응이 없는 게 있고요. 좋아요가 단지 30밖에 안 찍혔는데 되게 바이럴이 많이 되고 뭔가 체감상 이건 진짜 터졌다라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데이터의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수치에 집착을 할 게 아니라 결국 어떤 재밌는 컨텐츠에 바이럴을 시킬 건지 어떻게 재밌게 만들지 이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관찰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관찰력이 필요한 이유는 컨텐츠를 발견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까 치믈리에 자격시험에서 우리 치킨 자격증은 왜 없어? 라고 누군가 말을 했을 때 그거를 저희는 주변에서 관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걸 컨텐츠로 삼아야겠다라는 걸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특히 마케터라면 그런 환경이나 사물, 사람에 대한 관찰이 되게 많이 이제 예리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치킨 자격증 시험에서 1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맥락을 입혀서 이들을 재밌게 할까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관찰만 해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내가 어떤 관점으로 생각을 하냐. 그래서 저는 맥락을 입힌다는 건 결국 나의 관점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국 선생님 그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분이신 강원국 선생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입력을 했으면 이제 출력을 해야 된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책을 많이 보고 음악을 많이 듣고 영화를 많이 보고 배우러 다니면서 그거를 출력하지 않느냐. 이제 저는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하는 거는 표현을 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세미나, 컨퍼런스가 끝나고 돌아가셨어도 결국 오늘 나에게 남은 건 뭐지라고 꼭 표현을 어디에선가 한 줄짜리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이제 앞에서도 많이 대표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쓰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이상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논리나 어떤 사람을 설득을 하고 어떤 구조화를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과정을 하려면 글 쓰는 연습을 저도 되게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글쓰기를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 있고 사진도 되게 많이 찍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도 가서 사진을 찍고 있고. 근데 이렇게만 남으면 사실 컨텐츠로 끝나버리는 건데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것들은. 실제 그냥 속초 동화서점에 가서 제가 관찰을 해서 그냥 찍은 사진인 건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 맥락을 입히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글쓰기를 내가 지금 배달의 민족 마케팅실에 다니고 있으니까 우아한 마케터가 되고 싶은 약간 마케터의 고군분투기라는 내가 진짜 여기서 성장하고 있고 배우고 있는 것들을 한번 내 관점을 통해서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적어볼까라는 저는 맥락을 입힌 거고 사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 음식 사진으로만 남겨지는 것들이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시작을 한 게 주간 음식이라는 컨텐츠 이제 글쓰기인데 저는 그 상황을 드라마나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되게 영감을 주는 말들도 많이 하고 아까도 되게 멋진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되어 있는 연설보다 되게 개인적인 대화에서 영감을 많이 얻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도 어떤 세미나의 대표님들의 강연보다 어쩔 때는 그냥 친구들과의 대화나 내가 친한 언니의 대화 속에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너무 아쉽다 해서 저 사진에 영화를 보듯이 자막체를 넣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사람들이 이거 되게 영화 보는 것 같다, 책 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맥락을 입혔었고 이 사진에서도 그냥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러면은 실제 내가 동화서점이 너무 좋았으니 지금 속초에 없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브이로그라고 비디오로그라고 또 요즘 10대, 20대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회사 업무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의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많이 발신을 하고 내 개개인의 약간 역량을 높일 수 있을까. 근데 이거를 막 성장을 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재밌겠다 해서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제일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이제 데이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숫자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막 내가 지금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명해져야 되고 이게 터져야 돼, 막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도달돼야 돼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떤 컨텐츠를 갖고 놀면 재밌을지를 이 디지털 시대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해 보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바이럴의 본질은 재미있고 자연스러워야 되고 말하고 싶은 거 사람들이 굳이 시키지 않아도 카톡 방으로 친구들한테 공유하고 싶은 거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라면 본질을 놓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되게 명확하게 이 디지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